70대가 말하는 현실 재테크, 결국 이것이 남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70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 키워내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안정될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 남는 건 숫자로 적힌 자산만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훨씬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재테크하면 주식, 부동산, 코인부터 떠올리지만 70대가 말하는 현실 재테크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과 삶의 구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기술에 가깝다는 것이죠. 오늘은 실제 70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후 관점에서 보이는 현실 재테크가 무엇인지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돈을 모으는 재테크보다 돈이 덜 나가게 만드는 구조가 남는다. 70대가 되면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수입은 줄고 지출은 고정된다는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오르거나 일을 더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보다 돈이 덜 나가게 만든 사람이 오래 간다. 집 대출을 늦게까지 끌고 간 사람,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자산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큰돈이 없어도 생활비 구조가 안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로 살 수 있느냐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관리비 낮은 집, 유지비 적은 차, 과시 소비 없는 생활, 꾸준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강력한 재테크로 남습니다. 2.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심리적 불안을 만든다.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투자 중 하나는 묶인 자산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죠. 집값은 올랐는데 생활비가 없어.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70대가 말하는 현실 재테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예상 가능한 지출 구조인가? 비상금이 충분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연금, 소액 임대 수입, 배당, 파트타임 수입 등 크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듭니다. 사례 1. 집은 두 채였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한 72세 김씨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집이 두 채였지만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세금 관리비, 병원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커졌죠. 결국 한 채를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줄었는데 마음은 편해졌어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요.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삶의 안정감을 만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재테크가 무너진다. 70대들이 가장 강하게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다. 젊을 때는 흔한 말처럼 들리지만 은퇴 후에는 현실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이동비용, 활동 제한.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실 재테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건강관리, 야근보다 수면, 과로보다 운동. 건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재무 전략입니다. 사례 2. 투자보다 걷기가 남았습니다. 75세 박 씨는 50대의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가 60대의 건강이 무너지면서 병원비로 상당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합니다. 돈 벌려고 밤새던 시간, 그때 운동했으면 더 남았을 겁니다. 지금은 큰 자산은 없지만 생활비는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결국 남는 재테크는 건강이더라. 4. 사람 관계가 끊기면 지출은 늘고 삶은 좁아진다. 은퇴 후 예상보다 크게 다가오는 건 관계의 변화입니다.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삶이 좁아집니다. 70대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현실 재테크는 사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 취미 모임, 동네 관계.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줄이고 생활비도 줄입니다. 외식 대신 모임, 여행 대신 동네 산책, 비싼 취미 대신 함께하는 활동. 관계는 감정적 자산이지만 결국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례 3. 연금보다 모임이 더 큰 자산입니다. 70세 이 씨는 연금이 크지 않지만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서로 반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병원도 함께 갑니다. 혼자 살았으면 돈이 더 들었을 겁니다. 외로움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줄어들면서 충동 소비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돈은 쓰면 줄지만 사람은 나누면 늘어요. 5. 결국 남는 현실 재테크는 이것이었다. 70대가 말하는 현실 재테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덜 나가게 만드는 생활 구조, 꾸준한 현금 흐름, 건강 관리, 관계 유지, 과한 욕심 줄이기. 젊을 때는 얼마를 벌까가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7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덜 불안해했어도 좋았을 텐데.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돈을 모으는 재테크에서 삶을 유지하는 재테크로, 크게 버는 전략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전략으로. 1. 인간의 수명은 생각보다 길고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전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분포입니다.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이 85세 이상 살 확률, 90세 이상 생존 확률. 이런 수치를 보면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부부 기준으로 보면 둘 중 한 명이 90세 이상 살 확률은 훨씬 커집니다. 이걸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돈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을 버텨야 할 수도 있다. 많은 은퇴 준비가 70대 초반까지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은 80대, 90대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론제버티 리스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빨리 죽을까봐 걱정하지만 재무적으로는 너무 오래 살까봐가 더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현실 재테크의 핵심은 수익률보다 지속기간입니다. 연 8% 수익률 오래 유지 못하면 의미 없음. 연 3% 안정 수익 30년 유지되면 훨씬 강력. 수학적으로 보면 복리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인출률입니다. 많은 재무 연구에서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은퇴 자산은 연 34% 수준으로 인출할 때 가장 오래 버틴다. 이 수치는 미국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도 큰 틀은 비슷합니다. 즉, 큰 수익을 노리는 전략보다 자산을 오래 유지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2. 인간의 소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는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식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 의료비는 증가한다. 취미여가 비용은 개인차가 크다. 돌봄 비용은 후반부에 급증. 특히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간병, 장기요양 비용이 큽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지출을 줄이기보다 편안함을 사는 지출을 늘린다. 예를 들어 이동 편한 집, 배달 음식, 택시 이용, 병원 접근성, 돌봄 서비스. 즉 체력이 줄어들수록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70대가 말하는 돈이 덜 나가는 구조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의 지출 증가를 흡수할 구조입니다. 3.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투자 판단이 보수적으로 변한다.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반응과 위험 판단 구조가 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손실 회피 성향 증가, 새로운 정보 처리 속도 감소,
복잡한 판단 피로 증가.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70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 안 되는 투자엔 손대지 말걸.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 뇌가 복잡한 구조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걸 재테크 전략으로 번역하면 단순합니다. 구조는 단순할수록 오래 유지된다. 복잡한 투자 관리 실패 확률 증가. 단순한 구조 지속 가능성 증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지 부하가 낮을수록 장기 유지 확률이 높습니다. 4. 행복과 소비의 관계는 일정 수준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 감소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은 돈과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시간의 질, 관계의 밀도, 건강 상태, 이 세 가지가 행복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70대가 결국 남는 건 사랑과 건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연구 결과와도 맞습니다. 실제로 장기 추적 연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등에서도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관계, 건강, 의미 있는 활동,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행복 대비 효율이 높은 지출이 따로 있습니다. 운동, 사회활동, 취미, 예방의료. 이런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장기 재무 안정 투자입니다. 5. 그래서 다음 단계의 현실 재테크는 속도 조절이다. 젊을 때 재테크가 가속이라면 은퇴 이후 재테크는 속도 조절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 대응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급격한 재무 변화가 위험합니다. 현실 재테크의 다음 단계는 단순합니다. 수익률보다 안정성, 규모보다 지속성, 속도보다 방향. 이걸 물리학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가속이 중요하고 노년에는 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투자, 무리한 확장, 늦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결국 남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단순함이다. 70대의 경험과 재무 연구, 행동 경제학, 노화 과학. 이걸 종합하면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오래가는 재테크는 복잡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계속 유지되는 구조다. 많이 버는 전략보다 망하지 않는 전략, 큰 성공보다 긴 안정. 이게 은퇴 이후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70대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수익률을 받고 지금은 지속 기간을 봅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럼 지금 40대, 50대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 구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실 재테크는 미래 계획이 아니라 현재 습관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에서 시작됩니다.